슬라이드 한번 줘보실래요? 덕필유린입니다.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덕불고 필유린에서 나옵니다.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덕을 베푸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덕, 필무린이 되겠죠. 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덕이 없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건 몰입애들이나 아청꾼들이에요.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이 없어지면 다 떠나버려요. 따라서 돈과 권력이 없어진 다음에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덕.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예요. 사소한 사업 아닙니다. 사소한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남녀가 아니고 애티튜드, 마음이에요. 애티튜드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바로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건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입니다. 자, 다음. 자, 에디슨은 영재는 또는 천재는 여기서는 성공은 1% 영감과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에디슨 머리 좋았어요. 그런데도 99% 노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쓰비시를 누르고 세계 1등으로 끌어올려버린 1등 공신이 현대중공업 회장을 11년간 하셨던 민계식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인터뷰에서 한 말 보니까 1%의 영감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0.00001%와 99.999%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부친으로부터 뭐라고 배웠냐 하면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 그러므로 네가 사회적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래 5살 때 영어로 그걸 써가지고 목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Man is born equal by nature. 이게 UN 인권선언이에요. 그걸 써가지고 목에. 그래서 5살 먹은 아들한테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물으면 그걸로 대답을 해요.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Man is born equal by nature. 이걸 5살 때부터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대중공업을 세계 최고의 조선업으로 만들어버린 게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들의 말대로라도 우리의 모든 인간은 1%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다음 99%의 노력이 서포트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자, 다음. 그러려면 애터미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성공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3가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 공부, 이건 쿨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냉철한 머리. 이 정보가 과연 쓸만한 정보인지는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기인지 뭐인지. 두 번째는 웜하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애터미는 혼자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돼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비지 핸드입니다. 열심히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말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3가지. 3H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건 치킨집을 하건 호프집을 하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의 3대 요소예요. 자, 다음. 자, 기회비용. 이것은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뭔가를 지불해야 돼. 지금까지 했던 그걸 코스트, 비용, 이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돼. 지금까지 등산을 즐기고 개 모임도 갖고 구청에서 하는 댄스 모임도 가고
탁구도 치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코스트, 또는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이걸 반드시 지불해야 돼. 우리나라 여성들 통상 TV 연속극 보는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 그거 안 보고 포기해야 돼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거기서 소득이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 다단계 사기에 걸려. 이번에도 뉴스에 난리죠. 어떤 놈이 400억인가 떼먹고 전부 2,000명 주부들이 다 걸렸더라고. 그럼 뭐예요 이게? 대가 지불 없이 거액을 한꺼번에 벌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됐는데 구속되면 뭐해? 다 룸살롱에 가서 다 술 퍼먹고 없던데.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절대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안정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자기중심적 편파.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다른 놈들은 설렁설렁 일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골 빠지게 일해도 돈이 안 벌리는가? 내가 지금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 300만 원 버느라고 상사한테 눈치 보이고 아침에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 나보다 공부 못한 저 짜장면집 하는 놈은 1년에 1억을 번대. 근데 자기가 보기에 저 자식은 맨날 빈들고 놀 것 같아. 그게 자기중심적 편파예요. 요 짜장면집 하는 녀석이 1년에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너는 몰라. 결과만 보이지 그 과정이 안 보여.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 편파가 나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로열, 샤론, 그 다음에 스타 이렇게 나오면 어휴, 저 사람은 맨날 빈둥거리면서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나는 발에 고무 타는 냄새가 달려다니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뷔페집에서 나타나. 뷔페 식당에서. 내가 식당을 쑥 돌면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걸 가져왔어. 먹고 있는데 옆에 놈 먹는 거 보니까 저 자식 가져온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얼른 먹고 그걸 가져왔어. 근데 옆에 놈은 내가 먹은 걸 갖다 먹어 또. 왜? 저는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이거든. 이게 자기중심적 편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설렁설렁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대가를 지불했는데 자기만 힘들게 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이고센트릭 바이아스라고 자기중심적 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김연아도 마찬가지요. 김연아가 가진 기술을 다 가르쳐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김연아처럼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 스케이트 타다가 갑자기 뺑 도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스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TV에서 김연아가 얘기하더라고. 그거 하나 연습하는데 10,000번을 했대요. 10,000번을 했는데 3,000번을 넘어졌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김연아처럼 날렵하게 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덕 벌고 필유림.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덕은 애롭지 않다. 필유림. 반드시 이웃이다. 반드시 이웃이다. Virtue is not left to stand alone. virtue는 덕자는, 덕은 마찬가지. 홀로 애롭게 있지 않다. 반드시 he who practices it will have neighbors. 이웃이 있다. 즉,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또 덕인. 덕인은 어떻게 한다?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많은 파트너를 얻으려면 뭘 가져야 된다? 덕을 가져야 됩니다. 덕인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사카 모두 제자가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제로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든 제자가 3,000명이에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스폰서가 되실 분들인데 그 스폰서를 보고 저 스폰서를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겠네. 이게 덕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저 스폰서를 따라가야지.
그러게 모여든 사람이 자기 밑에 3,000명이 모이면 할만하지요. 할만하다고요.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데 사기꾼들하고 몰입애들, 아청꾼들만 모여. 그래서 그 사람이 현직을 떠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자, 덕, 부덕, 고.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애롭고 필물인 이웃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항우하고 유방의 예를 들었습니다. 항우와 유방은 진시황이 진나라 통일하고 망할 이제 그 집안에 다시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일어났지요. 반진봉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은 비교가 되잖아요. 항우는 대대로 장수 집안이고 귀족 집안입니다. 초나라에. 유방은 말단 하급 관리로 지금 같은 면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도 없는 그런 건달이었어요. 그런데 천하를 차지한 것은 누구예요? 유방입니다. 항우가 아니에요. 항우는 결국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자강에 줄인 오강이라는 데서 자기가 스스로 목을 쳐서 자결을 하고 항우가 자기 몸처럼 맡겼던 오추마도 결국 오강에 빠져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항우는 자기만 똑똑해. 자기만. 아무도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내가 더 똑똑하다 이거야. 유방은 참모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 왜? 나는 무식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역발상기계에서 힘으로는 산을 뽑아버리고 그 기계는 천하를 덮을 수 있는 항우가 결국 자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유방이 승리를 해요. 그건 항우의 결정적인 것은 덕이 없어. 덕이.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사람을 있는 대로 죽여. 유방은 엄청난 덕을 베풀었어요. 다 적지를 가면 약탈질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유방도 욕심이 많은데 참모들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점점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인격이라든가 덕이라든가 노벨상이라든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학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 수 있는데 사는 즉시 그 학위는 안 사니만 못하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덕도 마찬가지. 만약에 덕을 돈으로 산다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전부 덕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인격을 돈으로 산다면 전부 돈 많은 사람은 인격이 고매해야 돼. 안 그래요? 안 그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돈으로 모인 조직과 정으로 모인 조직. 돈으로 모인 조직은 돈이 생기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정으로 모인 조직은 그 조직이 어려워지면 더 단결해. 더 단결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조직으로 발전해. 바로 애터미의 스폰서와 파트너로 구성된 조직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정으로 뭉쳐진 나이는요,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걸 같이 극복하고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됩니다. 그러나 돈으로 뭉쳐진 조직은 어려움이 적치면 다 흩어져. 욕만 하고 흩어져. 돈으로 모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배팅하는 조직이 배팅. 야, 내가 500 내려줄 거니까 쳐. 그러면 받은 사람은 밑에 내려서 너 300 쳐, 너 200 쳐. 나중에 돈이 안 되면 어때요? 저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요거고 다 흩어져요. 그게 돈으로 모인 조직이에요. 자, 다음. 자, 덕이란 무엇인가? 덕. 자, 덕이란 글자를 잘 보면은요, 요건 행할 행자입니다. 다니는 거예요. 요건, 간다. 그 말이에요. 요것은 과거 곽골문에 보면은 직입니다. 이게 똑바를 직, 올바를 직자에 정직하다 할 때 직자입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 마음심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곽골문에 나온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똑바른 마음으로 인생길을 간다. 그게 덕이. 똑바른 마음으로 인생길을 간다. 그런데 이 뜻에는 최근에 와서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들어있게 돼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덕은 생득적인가 후득적인가? 나면서부터 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살아가면서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덕이다. 왜? 덕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 각골문에는 이 직자가 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덕은 나면서부터 내가 덕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얻어지는 것이라. 그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학력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 있다고 덕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중심 특성.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또 모든 것은 각 부분의 산술적 합 이상이다. 그 말이. 모든 부분의 산술적 합은 산술적 합과 그 전체는 같지 않다. 그 말이.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무슨 몇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산소, 수소, 미네랄 다 구성되어 있어요. 각 부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미네랄을 다 합해서 통에 흔들면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게슈탈트 심리학자는 안 된다는 거야. 전체는 부분의 산술적 합 이상이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강사를 소개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A 클래스에서는 이 사람은 지적이다. 숙련된 사람이다. 근면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 결의가 굳은 사람이다. 실용적인, 신중한. 똑같은 강사인데 B 클래스에서는 여기다 따뜻한 대신에 차가운 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학생들은 그냥 소개를 받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똑같아.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요. 그런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강사를 평가하라고 했더니 따뜻한이라고 소개받은 그 반이 강사를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건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합리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용주의 사회에서. 우리 정으로 뭉쳐진 우리 유교 문화가 바탕이 된 원정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슈탈트 심리학들이 발견한 것은 요 전체를 평균하면 똑같은데 사람은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게 뭐예요? 덕이에요.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하고 저 사람은 덕이 없어.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신중하고 정직하고 하더라도 안 통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정직한, 신중한 이런 것을 주변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 이걸 중심 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심 특성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각 개인의 낱낱의 특성이라든가 낱낱의 행동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종합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평판이라고 그럽니다. 평판. 저 사람은 어떤 평판을 듣고 있냐?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버리면 나머지 요소들은 기억을 못하고 그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이냐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일도 잘하는데 차가운 사람이다 그러면 X야. 똑같이 일을 잘해도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원래 잘할 줄 알았어. 차가운 사람인데 일을 잘한다 그러면 뭐 어쩌다 좀 했겠지.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파트너들로부터 저분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낱낱의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개인이 다 아실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지금 1%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럼 여기까지 걸어오시지도 못해. 걸어오셨으니까 적어도 능력이 1%는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엇에 해당하냐면 태도에 해당해. 애티튜드. 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트러스트, 신뢰죠. 토러런스, 관용 인간애죠.
인테그리티, 진실성, 전부 태도에 해당돼. 그래서 1%의 능력과 99% 태도. 이 에디슨이 말했던 99%의 노력이에요, 노력. 노력이에요. 즉, 예의와 인내, 이것도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 합하면 100%가 돼요. 애티튜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애티튜드가 알파벳 순으로 따진 겁니다. 알파벳 순으로 늘어놓으면 전체를 하면 100이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1%의 능력이 아니고 99%의 태도의 애티튜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파트너들도 성공시키고 우리 자녀들 하고 싶다는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그리고 내 친구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게 애티튜드예요. 그런 게 있으면 3년 후, 5년 후에 전부 다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